바르셀로나 관광의 진면목은 예술, 문화, 쇼핑, 음식, 자연 등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유럽 최고의 도시 중 한 곳이다. 지중해의 정취와 잘 어우러진 시내 관광을 하루 만에 완성할 수 있는 코스를 살펴보자. 원데이 시내 투어 코스에는 가우디 건축 기행은 빠져 있기 때문에 가우디 투어를 하는 날과 시내 관광 투어를 하는 날을 구분해서 여행 계획을 만들면 좋다. 시내 관광은 카탈루냐 광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남쪽의 구시가 근처를 살펴보는 일정인데 대부분의 볼거리는 구시가에 모여 있어 도보로 둘러볼 수 있다. 구시아는 람블라스 거리를 중심으로 왼쪽인 라발 지구와 오른쪽인 고딕 지구, 보른 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 항구 주변을 살펴보는 코스인데 연중 햇살 가득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진 바르셀로나의 활기가 넘치고 열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잡 주인장의 발걸음은 벌써 들떠있는 것 같다. 시내 관광의 출발은 카탈루냐 광장에서 시작한다. 광장을 중심으로 남쪽은 라블라스 거리와 그 주변으로 구시가지이고 북쪽을 그라시아 거리 주변으로 신시가라고 한다. 카탈루냐 광장은 시내 교통수단이 직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라서 숙소가 어디에 있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광장에 들어서면 시원스럽게 물을 뿜어내는 대형 분수와 백화점, 쇼핑센터, 극장 등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다. 바르셀로나의 모든 길은 이 광장으로 통하기 때문에 시내 관광을 하는 동안 하루에 몇 번씩 이곳을 오가게 될 것이다. 저 멀리 카탈루냐 광장 남쪽으로 길게 뻗은 가로수길이 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명물거리이자 유럽에서 가장 사랑받는 번화가 람블라스 거리이다. 람블라스는 아랍어로 돌들의 강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중세시대 이전부터 바르셀로나의 중심지였으며 지금 모습은 18세기 그대로라고 하니 이 거리에 들어서면 18세기로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자. 카탈루냐 광장에서 지중해가 시작되는 항구까지 1km 정도 일직선으로 난 거리로 몇십 미터 간격으로 테마가 바뀌면서 거리의 풍경도 테마에 맞게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라고 한다. 특히 꽃들이 람블라 구역과 고깔모자이 람블라 구역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으니 좀 더 걸어가 보자. 거리만 걷는다면 30분이면 충분하지만 중간중간 유서 깊은 명소들이나 레스토랑과 카페를 들른다면 반나들도 좋게 걸리는 곳이니 시간 분배를 잘해야겠다. 거리를 걷다 보면 오른쪽 라발지구의 좁은 골목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 보인다. 람블라스 거리를 벗어나 잠시 골목길에 들어서면 이국적인 좁은 골목과 잘 어우러진 구시가 주택 건물들이 운치 있는 모습이다. 바르셀로나 현지 사람들한테는 한국 사람이 한옥거리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골목을 이리저리 돌다 보면 다시 람블라스 거리로 나오게 된다. 좀 더 내려가 보니 오른쪽에 보케리아 시장이 보인다. 유럽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보케리아는 스페인의 재래시장으로 바르셀로나의 하플 장소 중 한 곳이기도 하다. 7세기 고기를 파는 장이 서기 시작해 현재의 중앙시장이 됐는데 보케리아라는 말이 카탈라너로 고기를 파는 광장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건물은 14세기 산호세프 수도원 성직자들이 사용한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입구부터 과일, 채소, 생선, 육로햄 가게가 즐비하고 특히 이베리코 돼지로 만든 하몽이 인상적이다. 여겨는 잠시 과일 주스나 하몽을 조금 맛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보케리아 시장에 들어서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둘러보게 되니 여기서도 시간을 꼭 체크하자. 다시 람블라스 거리로 돌아와 걸어 내려가 보면 왼편에 용 모양의 조각이 걸려있는 건물이 보인다. 카사브루노 쿠아드로스라는 건물인데 1883년에 호세토 빌라스카라는 건축가가 지은 모더니즘 양식의 건물이라고 한다. 인상적인 것은 모더니즘 양식의 동양적 요소를 가미해 화려하게 장식된 용조각과 벽면에 장식된 우산이 눈길을 끌 것이다. 여기까지 왔다면 람블라스 거리의 절반을 내려온 것이다. 조금 더 아래로 거리를 걷다 보면 미로의 모자이크 바닥이 보이는데 람블라스 거리의 랜드마크라고 한다. 오른쪽에 오페라 전용관인 리세우 극장이 있고 세계문화유산인 가우디 건축물 구해궁전도 근처에 있다고 한다. 우잡은 가우디 건축 투어 일정을 다른 날 따로 잡았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반대편에 있는 레알 광장을 들러보았다. 레알 광장 쪽 골목길을 조금만 들어서면 끄벅적한 람블라스와 다른 차분하고 조용한 광장이 나온다. 중앙에 아름다운 분수가 있고 키다리 야자수가 광장 여기저기를 수놓고 있다.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을 바라보면 더위와 다리의 피로를 잠시 풀 수 있는 장소이다. 이곳에 설치된 가로등은 특히 눈여겨보기 바란다. 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시절의 가우디가 설계한 것이다. 바르셀로나는 여기저기 가우디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 것 같다. 레알 광장에서 잠시 재충전을 했다면 이제 발걸음을 좀 더 서둘러 아래로 내려가 보자. 람블라스 거리와 바다가 만나는 곳까지 내려오면 높은 탑이 보인다. 콜럼버스의 탑이다. 1888년 바르셀로나 만국박람회 때 미국과의 교역을 기념하기 위해 서온 것이다. 60m 높이의 탑 정상에는 미국의 토산품인 파이프를 쥐고 서서 지중해를 향해 손짓하는 콜럼버스 모습이 파란 하늘과 너무 잘 어울린다. 다시 항구 쪽으로 이동하면 많은 요트가 정박되어 있는데 덩치가 독수리만한 갈매기들이 선착장 주변에 모여있다. 우잡도 잠시 지중해 바다의 운치를 느끼면서 갈매기와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다. 스페인어가 아니어서 그런가 보다. 항구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배가 지나갈 때 통행을 멈추고 360도로 돌아가는 다리가 있다. 이 다리를 지나 내려오면 마레 마그눔이라는 종합 쇼핑몰이 보인다. 휴식이 더 필요하다면 이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즐기는 것도 좋다. 이제 발걸음을 옮겨 보른지구로 이동해보자. 여기서는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보른지구 북쪽 끝에 위치한 개선문으로 이동했다. 바르셀로나 개선문은 1888년 바르셀로나 만국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그 당시에는 카탈루냐 주의 주 출입구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빨간 벽돌의 개선문은 그 크기가 웅장하고 건축 양식이 조금 독특한데 유럽과 아랍의 건축 양식이 혼재하는 네오데아르 양식이라고 한다.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길게 뻗은거리는 사진을 찍는 관광객으로 가득하다. 길게 뻗은 거리 양쪽으로 공원에는 현지인들이 가족과 휴일 보내는 장소인 것 같다. 공원 끝 건너편에 또 커다란 공원이 보이는데 바르셀로나 동물원이 위치한 곳이다. 들러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우잡은 오른쪽 보른지구 쪽으로 발길을 옮겨본다. 보른지구가 시작되는 부근에 멋진 아치 모양이 길게 있는 건물이 보인다. 인셉션의 한 장면이 연상되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여기저기 찌른 애가 진동해서 초콜릿 박물관 쪽으로 바로 발걸음을 이동했다. 보른지구는 초콜릿 박물관, 피카소 박물관 등도 있지만 온갖 핸드메이드 제품의 상점이 많아서 골목 볼거리가 많다. 여기저기 거리를 둘러보면 코너를 돌 때마다 음식, 케이크, 커피 등 달달하고 고소한 향기가 여행객의 발걸음을 자꾸 멈추게 한다. 추러스 가게가 보인다면 초콜릿에 추러스를 찍어 먹는 추로를 맛보는 것도 괜찮다. 우잡도 유명하다는 추러스 가게에 들어가 보았다. 추러스를 만드는 할아버지의 손이 정말 바쁘게 움직여서 추러스가 나오는 동안 지루하지 않았다. 3유로 정도만 줘도 충분히 맛볼 수 있는 추러스는 그 맛이 기가 막히다. 한국의 추러스는 추러스가 아니었다. 보른지구를 벗어나서 대로를 지나면 바로 옆이 고딕지구이다. 고딕지구 투어는 리몽 베렌게르 광장에서부터 시작했다. 고성벽과 같은 높은 벽 앞에 작은 광장이 있고 광장 중앙에는 베렌게르 3세 백작의 동상이 있다. 유럽에서는 동상의 말이 오른발을 들고 있으면 암살당해 죽은 것이고 왼발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치명상을 당해 죽은 사람이라고 한다. 말이 양발을 다 들고 있으면 장렬하게 전사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안타깝게 베렌게르 3세 백작의 말은 오른발을 들고 있다. 베렌게르 광장은 작지만 사진 찍기 좋은 배경이어서 사람이 많다. 광장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고 바르셀로나 대성당 쪽으로 이동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성당이다. 시간을 잘 맞추면 성당 안도 구경할 수 있다. 성당 주변에는 스트리트 푸드와 노점상도 많고 휴식을 즐기는 연인들과 거리 공연도 많아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즐기기 좋은 장소이다. 대성당과 바로 앞에 있는 사나움의 광장 주변을 둘러보면 바르셀로나 시내 관광을 마무리할 수 있다. 시간이 많다면 곳곳을 더 살펴볼 수 있는 곳들이 많고 골목골목 재미있는 상점도 많아서 여유있게 보려면 시내 관광만 이틀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지금 우잡이 둘러본 코스를 따라 움직인다면 이른 아침부터 빠른 걸음으로 하루만 해도 가능하니 스케줄에 맞게 하루 또는 이틀 코스로 계획해보자. 일정에 일부러 넣을 필요는 없지만 이동 중 약간의 여유 시간이 생긴다면 카탈루냐 광장 근처의 레고샵에 들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카탈루냐 광장에서 그라시아 거리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레고샵이 있는데 세계에서 바르셀로나에서만 볼 수 있는 가우디 건축물 레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바르셀로나 여행 관련해서 궁금한 점 댓글 남기면 바로 답을 줄 수 있으니 꼭 감상 댓글을 남겨보면 좋겠다. 그럼 안녕.